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아니, 그렇게 그건-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드리라. 아니 나는 누굴 잡아드리라 그러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방첩사령관 지금 혼자 그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그 요지인데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직접 한 몇 개 합니다. 예, 피고인. 네네.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어보실 것만 물어보십시오. 네네. 예. 자, 저 우리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뭐 연간 엄청나잖아요. 수천억 되잖아요. 그죠? 저 분기별로 저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심의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이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넘겨주는 건데 이 특활비 예산을 원래 짜놓은 곳으로 배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첩사에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네. 그냥 돈 빼서 막바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기조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죠. 그럼요. 예.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네네. 범위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인력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소위 이제 국가안보수사국이 국가안보조사국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방첩사에 지원해야 될 인력이라는 것도 뭐 그냥 국정원의 뭐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방첩사에 갈 만한 이제 그야말로 숙련된 지금은 수사권이 없어졌지만 이 저 대공수사에 아주 노하우가 풍부하게 있는 그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구를 보낼 건지 뭐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또 원장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하고 또 저 국정원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다 고려하고 방첩사도 이제 인원을 늘려가는 중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반으로 줄었던 수사요원이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질문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아니, 그렇게 지금-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제가 증인.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 내 말과 지금 우리 홍장원 증인하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증인하고 말한 거와 증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취지가 다른데 공통 분모가 대공수사권, 인력, 자금 요 단어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자관 언급된 거는 증인의 말이나 본인의 그 말이나 그 단어가 언급된 거는 공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방첩 정보 주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어디에 뭘 지원한다. 국정원이 이제 수사권은 과거에 있을 때나 또는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이관됐더라도 국정원은 어쨌든 정보를 기존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정보 수집 전문 기관으로 돼서 계속 방첩 정보를 수집을 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뭐 경찰이든 어디 자관에 수사할 수 있는 데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인력이나 돈보다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사실은 받고 싶은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줘라. 그리고 이제 방첩사라는 데는 사실은 저게 쭉 따라 올라가면 과거에 육군 방첩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 그 다음에 안보지원사 하다가 방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소위 말하는 간첩 수사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DNA가 더 있다. 그러니 경찰보다 방첩사가 간첩 수사는 더 잘하니 경찰에만 이거를 줄라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좀 줘라. 그런 얘기 저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3종 세트거든. 인력, 자금, 정보가. 제가 답할까요? 네네. 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오면 네. 그 시간 정도에는 즈음에 당시 대통령께서 경호처장, 국방장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기타 많은 분들과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극박하게 비상계엄이 발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아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지휘관들하고 통화한 거는 증인하고 통화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고요. 예. 또 뭐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좀 대고 말씀해 이제 아까 11시 30분 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부대의 사령관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사실은 또 1시간쯤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제 1시간쯤 뒤에 또 통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CCTV를 보면 나오지만 내가 증인하고 22시 53분에 1분 24초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하고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국무회의 배석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내가 22시 한 20몇 분에서 27분, 30분 그 사이에 이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보내고 국정원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국정원장마저 보내고 나서 우리 문 밖으로 나가고 바로 22시 53분에 증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우리 방에 있다가 막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증인 얘기는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국정원에 한 30년 근무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원래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자체가 격려성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당신에 대해서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격려성 전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의 국정원이 방첩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른 기관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증인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국정원장이 내 방에 있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어떻게 생각? 아니 한번 이거는 팩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원장이 바로 직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제 저거 하더라도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예, 증인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렇게 두 번 통화했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53분에 전화를 받고 증인은 58분과 23시 06분 통화했을 때 그때 혹시 여인영이 증인에게
자금과 인력은 언제 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여인영이 증인에게. 자금이요? 자금이나 인력을 언제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여인영이 증인에게 아닙니다. 하진 않았죠. 대통령이 당시 대공수사권에 관해 한 말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겼으니 또는 뭐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라는 것이었는데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말에서 대공수사권이라는 단어만 떠올려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 기억이 안 나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전후 수사권이 좌우의 없어졌으니까. 논리적인 배경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당시 통화했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난 내용들을 진술한 것입니다. 예. 방첩사에서도 간첩을 잡는 일을 하죠. 네. 예, 피고인이 증인과 통화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하는 것을 받는지를 물어본 것도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중에 간첩과 관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담화문 발표를 보았는지를 확인한 것이었는데 증인은 간첩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방첩사 지원은 기억하고 있고 대통령이 잡아들인다고 한 말의 목적어를 정치인 등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죠. 방첩사 지원은 기억하고 있고 잡아들인다. 간첩 대신에 반국가 단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억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기 입법정에서 반국가 단체 사건으로 추측했다 이렇게 증언도 하셨죠. 네. 피고인이 한두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반국가 단체라는 게 그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이고 방첩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근데 간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반국가 단체를 비교한다면 반국가 단체가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포괄적이라기보다 간첩보다 오히려 더 확실한 간첩 중에 간첩이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자, 대공수사권. 우리 지금 증인과 저 사이에 공통분모가 되는 단어가 어쨌든 정보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대공수사권, 그 다음에 인력, 자금이라는 거 이제 특활비 예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인력이라는 거는 국정원에서 갈고 닦은 대공수사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공수사권, 대공수사 전문 인력, 그 다음에 국정원의 이런 특활비 예산. 그러면 요 단어가 하나로 모아지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간첩이고, 그게 바로 대공수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반 무슨 정치인을 얘기하는데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오고 막 당장 지금 자금과 인력이라는 거는 오늘 내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장한테도 보고하고 기조실장하고도 얘기가 되고 또 원장이 주재하는 우리 1차장, 3차장, 1, 2, 3차장의 기조실장이 한꺼번에 같이 하는 정무회의 같은 데서도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헌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조태용 원장 전임인 김규현 원장 시절이나 또 조태용 원장 시절에 김규현 원장 때는 특보를 하면서 우리 방에도 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특보가 배석하는 경우는 내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왔다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김규현 원장이나 조태용 원장 시절에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 수사관들이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지금 창원의 방산 이런 방산에 대한 어떤 방첩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지금 방첩사에 역량 보강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좀 도와주라고 한다 하는 얘기 혹시 뭐 특보 때나 차장하면서 정무회의나 이럴 때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바로 대공수사권, 자금, 지원 이런 얘기는 평소에 정무회의나
뭐 국정원 원장 주재 뭐 티타임이나 이럴 때에서 대통령이 방첩사 역량 강화에 관심이 많고 방첩의 컨트롤 타워인 국정원이 자금이라든가 뭐 예산, 나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그 3종 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첩 정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만 들었다니까. 그러면 이런 방첩사를 지원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좀 확실하게 좀 지원해 줘라 하는 얘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 내가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셨죠? 네, 네, 네. 그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이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반국가 단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대공수사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수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게 평소에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예, 뭐 근데 그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들이. 아니 난 누굴 저는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변호인이-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부터 들은 게 아니라 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제 네, 주장하는 다시 건데요. 위원석 변호사님. 예, 좀 빨리 할까요? 묻겠습니다. 근데 증인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군대 내 어떤 간첩단 사건을 방첩사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지금 방첩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동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예. 증언에 따르더라도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싹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이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간첩단 사건의 대상으로 충분히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이렇게 증언한 거 맞으시죠? 네, 하여튼 증인은 그 이후에 네. 여인영과의 통화에서 좀 다른 그 시각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하나만 중간에 자 증인 그 피고인께서 저기 물어보시는 거를 지금까지 제지는 따로 안 했는데 이번까지는 물어보시는데 그 가급적 이후에는 변호인이 쫙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이번까지는 그냥 하시고 예. 마이크만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저 마이크 좀 예. 제가 홍 차장 지금 바로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봐. 뭐 좀 얘기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 하시죠. 예. 다시요. 예, 어쨌든 이제 저 변호사님께서 다 물어보신 다음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피고인 직접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릴게요. 예, 계속하시죠. 어쨌든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증인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죠. 예?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말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지금 그 쭉 말씀하시는 53분 통화 때 그때 생각 묻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제가 변호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옳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지시받지 않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단독으로 결정해서 소위 말하는 군사 쿠데타나 군사 내란을 스스로 혼자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거를 왜 증인이 전제해서 예. 진술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저 변호사님 저기 왜들 그렇게 하시죠? 그 아니, 김계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답변하는 식으로 게 말씀하시면 아니라 안 되죠. 증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증인을 예. 뵈니까 증인 어법이 약간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실 거는 아니고 저 어법 자체가 약간 그러신 면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질문하셔야죠. 그리고 김기루 변호사님 좀 전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따가 정 필요하시면 시간 달라고 하면 그때 드릴게요. 계속 하실까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물어보시죠. 아니, 계속 같은 거 또 물어보시고 하지 마시고요. 예. 마이크만 좀 대고요. 자, 증인 저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나도 증언을 어제 해보니까 증언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헌재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 본인이 증인한테 방첩사 도와줘라 하면서 이제 자금과 인력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본인 입장에서는 늘 국정원에다가 얘기하는 통상적인 거고 다만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격려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고 또 우리 증인께서는 이제 뭐 이게 아무래도 계엄시니까 무슨 계엄 임무에 대한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증인도 이게 무슨 뭐 반국가 단체라든지 뭐 이런 방첩 관련되는 그런 뭐가 큰 일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점도 비슷해. 그냥 뭐 일반적인 저 방첩사의 수사 역량을 키워줘라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도와주라는 얘기냐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간 반국가 방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첩사를 도와줘라.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인력으로 이제 증인은 받아들이셨고 그런데 이제 증인이 저 여인영한테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뭐 10시 58분하고 뭐 11시 6분하고 뭐 어느 게 뭐 우선이냐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전화를 해서 여인영이가 뭐 이제 쭈뼛쭈뼛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래.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처음에는 뭐 증인 전화를 좀 자기도 바쁘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쓰듯이 좀 무시하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누구 좀 사람들 이렇게 체포를 좀 해야 되는데 명단 얘기는 좀 이따 나오는 것이고 어찌됐든 이제 그 나중에 명단 사람들은 전부 이제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죠? 근데 여인영이가 이제 부탁한 거는 위치 추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신사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헌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위치 추적이라는 게 지금 이게 영장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도 증인한테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국정원은 못 하는데 수사권도 없고 뭐 아예 안 되는데 뭐 어차피 경찰도 못 해요. 영장이 없으면 경찰.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도 휴대폰 못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뭐 영장도 없고 못 한다 딱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증인은 뭐 하여튼 뭐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명단을 받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뭐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뭐 어디든 통신사 가서 뭐
저 통신 자료를 강탈해 오지 않는 이상은 영장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증인한테 인력 자금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증인도 그렇게 알아서 여인영이한테 이제 대통령이 도와주려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이 너희 인력하고 자금 좀 지원해 주래, 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도와주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증인도 이제 국정원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뭐 이런 방첩 업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후배니까 뭐 여인영이에 대해서 뭐 야 이 새끼 뭐라고도 하고 뭐 말 놓기도 하고 뭐 했는데 이 사람 이거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니야?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그죠? 그러니 이제 증인은 아무래도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방첩 업무나 이제 이런 것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감이나 촉이 있잖아요. 아니 이 친구가 뭐 뭘 검거하고 뭐 체포한다는데 도대체 이런 ABCD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 드셨죠? 그런데 이제 증인은 제가 증인한테 얘기할 때는 인력이나 자금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여인영이는 이제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고 그래. 근데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근본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대통령이 여인영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바로 이 위치 추적해주라는 얘기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네. 근데 증인도 그 위치 추적 얘기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여인영이 이놈 이거 좀 황당한 애네.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사령관 하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대통령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위치 추적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증인처럼 방첩 업무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생활을 한 20몇 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총장도 지내고. 그러면 이게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적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아까 물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인영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시간 위치 추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명단 나오는 거는 이제 위치 추적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명단을 불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 명단 위치 추적을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이 위치 추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첩사령관이 부탁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수사도 모르는 놈이고 이게 어떻게 방첩사령관 하냐. 이게 뭐 누굴 도대체 체포하고 수사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뭐 체포 명단은 그거는 이제 증인이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 위치 추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 위치 추적이 돼야 체포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예.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증인한테 부탁할 때 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할 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만약에 생각했다. 탈법적인 이 말이에요?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국정원에- 하면 국정원에 못할 거 없죠.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한테 부탁할 때는 그냥 통신사 가서 그냥 막 통신 자료 그냥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부탁한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 그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정용식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못한다요. 그럴 능력이 알겠습니다. 국정원에 예, 없다라고 합법적으로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법적으로도 분명히 못한다라고- 합법적으로도 못한다고 아니,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 다 되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정리하실까요, 이제? 예, 뭐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질문을 또 하셔도 되고. 네네. 하여튼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냥 가서 누굴 붙잡아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이 통신사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여인영이가 후배니까 뭐 기관장이지만 편하게 이렇게 대하셨잖아. 그러고 또 내가 여사령관 방첩사 도와주러 하는데 증인도 이제 여사령관이 그래서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고 이 친구가 뭐 야전통인데 딱 방첩사랑 온 거 보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좀 신임을 많이 받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딱 전화도 하신 걸 거고. 네.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누구를 체포한 것도 없고 증인도 뭐 어쨌든 통화 내역 통신 자료 이런 거는 못 보내줬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고 뭐 그래서 못 보내줬는데 어쨌든 아무 체포 이런 거 없이 이제 계엄이 해제됐단 말이야. 좀 있다가 1시 3분에 해제가 되고 벌써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1시 16분에는 국회 주변에 군은 다 철수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선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공식 계엄 해제는 이제 국무회의 해가지고 뭐 새벽 4시쯤 이루어졌지만 그러면은 우리 증인이 그 뭐 좀 사관학교 후배고 뭐 아까도 통화를 그냥 전부 한 4번쯤 하신 건데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계엄 해제 후에 야 너 아까 임마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거 황당한 짓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한번 계엄이 다 끝나고 나서 사고는 안 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전화 혹시 하신 적 있나요?
전화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그 만약에 말이에요. 뭐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뭐 하여튼 5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은 뭐 이거를 내가 민주당에 주거나 한동훈 준 건 아니라 하지만 어쨌든 6일부터 이제 뭐 국회 가서 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고 뭐 휴대폰도 찍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증인이 이제 그 12월 5일 아침 7시 47분에 이제 김태효한테 보낸 문자 있잖아요. 네. 이거 아까 다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보면은 네.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증인은? 제가 보기엔 1차장 자리에는 이미 12월 6일 날 그 피고인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실 유지하라고 했고 제가 심지어는 차장실에 들어가면서 차장 계속 아니, 하래라는 그러니까 저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럼 정보위원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그 관련된 기사가 나고 정보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으면 방금 말씀드리려면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12월 뭐 6일 날. 12월 5일 날 네.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임 통보 받기 전에 이제 7시 47분에 김태효 그 차장한테 보내는 그 문자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이제 진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해드려야겠네요. 하여간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